이번 시간에는 식품 산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또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비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또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팅을 보게 되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은 너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선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또는 지금 이 소비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 이유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거는 그 산업적으로 볼 때 식품 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찰이죠. 예, 법적 책임이나 그런 거 많이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죠. 예. 근데 사실 먹는 게 전부 다 내 책임일까요? 내가 그 선택해서 먹었다고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내 책임이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 첫 번째는 선택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의 시장에 나오는 그 식품 중에 90% 정도는 10대 대기업이 만든 그런 식품을 판매한답니다. 90%가요? 예. 10개의 대기업이 만든 식품이라면 이 고를 수 있는 그 선택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식품 기업들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제 CJ 제일제당이죠. 코로나 이후에 왜 그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 가정 간편식 시장을 보면 CJ 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요 세 개의 업체가 무려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 거를 먹고 싶어도 사실 구하기 어려운 힘들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경제적, 지리적 그런 영향 때문에 식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식품 사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식품 사막. 예. 예. 식품 사막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예. 뭐냐면 그 주변 1마일 이내에 신선한 식품을 파는 그 소매점 혹은 마트가 없어요. 그걸 식품 사막이라고 네, 표현하는 식품 거예요? 사막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선 제품이 없네. 네, 신선한 제품을 파는 채소나 과일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그 소규모 상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식품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그 패스트푸드를 선택했을 때 정말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어려운 얘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하답니다. 대도시 말고요. 예. 농어촌 지역은 지금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여는 상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 나왔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잠깐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마트가 어딨냐도 찾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편의점을 보면 그렇게 반갑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 진열된 거는 대부분 그렇죠. 네,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신선식품은 편의점에 없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자체가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느낀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만이 우리가 너의 개인의 선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여튼 사회적 역할이 너무나 크다. 네. 이렇게 또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정말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하면 생각해 봐야 할 게 광고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광고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죠. 맞아요. 네, 대부분일 겁니다. 가격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가격도 그렇고 품질 예, 전부 다 광고죠. 예. 근데 주로 이제 TV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면 어떤 광고가 많은가요? 신선식품 광고가 많을까요? 아니면 패스트푸드 광고가 많을까요? 패스트푸드죠.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맞아요. 예, 수십 배입니다. 신선식품 광고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선택의 자유? 글쎄요. 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해가지고요, 그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청소년 대상, 특히나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최근에 칼로리, 제로, 아니면 0칼로리, 이러한 광고들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고 있고, 그냥 건강한 간식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0칼로리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제로인가? 광고는 사실 시간이 짧잖아요. 네. 한 2, 30초 안에 이제 그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하는데 예. 그 짧은 시간에 내 상품을 정말 강하게 인식시키려면 내 상품이 건강상 유익하다, 영양이 많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식품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좋아지고 또 아주 즐거워라는 거를 주는 게 더 좋겠죠. 특히나 어린이 대상 광고는 유익한 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즐거움, 맛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 식품 대상 광고 대부분 그 캐릭터를 이용하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미니언스라든가 뭐 스펀지밥이나 네.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죠. 또 잘못된 그 메시지가 어린이들한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 과일 맛 탄산음료를 먹으면서 여기 혹시 사과가 실제로 들었지 않을까? 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높은 열량을 자랑하는 햄버거, 피자 같은 거 누가 광고하나요? 대부분 늘씬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광고합니다. 그러네요. 리오넬 메시 네. 그 감자칩 맞아. 예, 광고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펩시콜라 광고합니다. 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왜 언젠가 그 코카콜라 병 치워가지고 화제가 된 적 있었죠. 물 마시라고. 예. 그랬던 호날두도 예전에는 이 KFC 광고를 했었어요. 치킨 광고를. 치킨 광고. 어린이들이 과연 그런 멋진 스포츠 스타, 멋진 연예인들이 하는 광고를 보면서 나도 햄버거 먹고 저렇게 될 수 있나? 혹은 저런 시리얼 먹고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할 가능성 아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이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한, 그걸 평가할 만한 그게 좀 힘들잖아요. 네, 아직은 어렸을 안 때는. 되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뭐 부모님한테 사달라 쫄르면 쭈르죠. 또 이게 뭐 한두 개 또 사주게 되고 그 맛에 또 절여지게 되면 계속 찾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0칼로리가 진짜 0칼로리예요? 아닙니다. 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를 0칼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상 그렇답니다. 100ml당 4kcal 미만은 0kcal로 표시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4kcal를 0kcal로 할 수 있다라고 왜 정한 거예요? 대부분 제로 칼로리 음료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고요. 뭐 스크랄로스 그런 거는 단맛은 엄청 강하죠. 설탕의 뭐 2, 300배, 수백 배입니다. 네. 네, 뭐 칼로리는 거의 뭐 0에 수렴한다고 하죠. 근데 과연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 뭐 0칼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다이어트 음료 그 찾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우선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죠. 예. 이건 칼로리가 낮아. 칼로리가 없으니까 먹어도 될 거야. 근데 사실 단맛이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거든요. 곧 에너지가 들어와. 준비해. 그러면서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아니더라도 설탕이 들어왔을 무슨 때와 단맛이 들어오더라도 다 인슐린 나와요? 네, 비슷한 반응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속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몸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 결정적인 거는 다이어트 코크나 다이어트 음료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본식사가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예.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는 체중 조절에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다. 오히려 이 인공 감미료는 다른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켜서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리고 설탕과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로가 들어가 있는 여러 음료가 그 외에 또 식품에 영향을 주면서 그러한 뭐 당뇨나 이런 것들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맛에 길들여지는 것보다는 이제 단맛을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게 확실한 뭐랄까요? 체중 조절법이랄까? 체중 조절법?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다 아니다 뭐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비만에 대해서 이 비만과 사회학이라는 여러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에 나오는 많은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전문가 의견은 필요하죠. 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과학적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연구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신뢰받을 만하겠죠. 예. 근데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따져야 할 거는 그 연구비가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아, 연구비가 어디서 나왔냐? 연구비가 있어야 이제 그 학자들은 연구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연구비를 어디서 지급받았느냐. 음. 요즘은 그거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논문이 어. 나왔을 때 예. 이 연구비는 어느 기관에 그 도움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음. 만약에 제가 어떤 식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식품회사에 도움을 받았어요. 식품회사에서 뭐 한 1억을 받아서 어떤 식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식품회사가 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표를 솔직하게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게 예. 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가당 음료가, 그러니까 당이 들어간 음료가 과체중과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논문을 한 20몇 개를 조사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비 소스가 이 식품회사인 그런 논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83%에서 가당 음료와 비만은 관계가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 식품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들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83%에서 가당 음료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구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먹이를 준 주인의 손은 물지 않는다. 덜 주면 물겠죠. 네. 지원을 받으면 예. 그만큼 상응하는 뭐를 해야죠. 아, 그런 걸 참. 보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품은 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뭐 어디 뭐 받고 계신 건 없으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그런 식품회사의 지원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있겠죠. 알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런 걸 알려지지 우리가 않아서 그렇지.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또 체크합니까, 그게? 모르죠. 예.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예. 어느 식품이 뭐에 좋다, 어느 식품이 뭐에 좋다 그런 말은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지 어느 특정 식품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모든 거를 다 커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식생활이나 뭐 생활 습관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떤 특정 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상쇄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교수님과 너무나도 또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상 이 비만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구조적인 면에서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며 또는 이게 개인의 선택인지 사회적 선택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명공학 고전 읽기 비만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올바른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앞으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